산도화 한번 해보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자. 제목은 산도화라고 되어 있고, 요 도자는 우리 많이 보던 도자야. 도화라는 거 단어 시험 때 고전시가에서 많이 봤었지? 기억나지? 다율아, 도화가 뭐니? 그렇지, 복숭아 꽃이야. 그래서 산에 있는 복숭아 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제목에서 내용의 뭐 대부분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뭐 주제가 산에 핀 꽃 같은 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치? 우리 박목월 시인, 탄생 연도나 뭐 돌아가신 연도까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서 그냥 참고만 해. 1916년에 태어나시고 1978년도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전쟁, 남북분단, 독재사회, 이런 파란만장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셨다. 그런 분이시고, 처음에는 조금 더 순수한 서정시 위주의 시를 쓰셔. 그러니까 그야말로 풍경, 꽃의 아름다움, 나의 마음, 사랑,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를 쓰시다가 점차 이제 그 작품 활동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현실, 그 다음에 실제 생활의 모습, 이런 거를 담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둬도 충분할 것 같아. 우리 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산은 구강산, 9개의 강이 있는 산, 산 이름이겠지 그냥. 그 구강산은 보랏빛으로 빛나는 돌로 된 산이래. 석산.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 산이 실제로 보랏빛일 리는 없고, 돌들이 이제 해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좀 보랏빛 비슷하게 나. 산도화, 산에 복숭아꽃이 피어 두어 송이 보이는데, 봄는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봄에 눈이 이제 막 녹아가지고 그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와. 사슴은 암사슴이 그 물에다가 발을 씻는 모습이 보여. 그냥 정말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풍경의 신비로움을 시에 그대로 녹여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항상 뭐 일제시대에 막 되게 상징적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시들도 많지만, 모든 시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순수하게 개인의 감정, 풍경을 나타낸 시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 잘 알아두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김소월 시인 할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사문보로 끊어지고, 구강산. 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 이름 중에 구강산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니? 좀 없는 것 같아. 뭐 9개의 강이 흐르는 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치? 우리 현실 세계에 진짜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고, 사실은 않아.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는 것처럼, 요 청산처럼 이상향, 우리가 뭔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 또 세속에서 벗어난 공간. 왜냐면 이 제목이 뭐였어? 산도화지. 우리가 도화, 복숭아꽃이라고 하면은 뭐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었어? 도교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고, 사실 1917년이라고 하면 1910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이긴 하지만 1910년이 이제 조선이 망하거든.
실제로 뭐 대한제국이기는 했지만 조선이 망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양반사회, 성리학,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많이 배우고 그런 의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작품 활동을 했던 분들한테도 기본 사상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현대사회 그 사이여쯤 어디인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교적인 탈속적인 상황,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탈속적, 세속을 벗어났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옛날 뭐 신선들이 살았다라는 게 막 애니메이션적으로 막 나오면 산들이 막 되게 보랏빛으로 산이 막 돌산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오색 구름이 떠다니고 막 안개가 뿌옇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설정을 해놓는 거야. 보랏빛 석산이라고. 알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선 세계의 모습들. 그래서 색채적이고 미안해 시각적이고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 막 오색 구름이 떠다니고 막 보랏빛 석산들이 있고 저 멀리서 그 산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첫 연에서는 그 신비로운 그 전체 전경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짧은 단어들로. 신비로운 자, 이거 멀리서 보고 있어. 정적이니 동적이니 굳이 두 중에 하나 보자면 그 장면이 멈춰있는 듯한 장면이지, 그치? 멀리서. 그리고서는 조금 클로즈업이 돼, 카메라가. 산도와 산에 피는 복숭아 꽃이지. 시각적이고 색채 대비 있니 없니? 우리 산도와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 복숭아꽃? 분홍색이라고 배웠었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숭아꽃이라고 하면은 그 색깔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장미꽃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색채 대비도 드러나 있다.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지. 또 이 산도와는 복숭아꽃은 이렇게 할까? 복숭아꽃은 도교적이고 동양적이고 다 맞는 선지야. 동양적 분위기, 도교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완전 선지가 되겠네. 또 신선들이 사는 곳. 항상 이 복숭아꽃이라는 건 되게 이상적 세계.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도 하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완전 선지가 되겠네. 이제 막 두어송이가 피고 있어. 그러면 요거는 두어송이가 핀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봄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막 복숭아꽃이 만개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두어송이 버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게 봄이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왜 봄이 시작되는 모습인지도 잘 적어놔. 이제 막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야. 그래서 이 산에 생명력이 막 이제 움짝움짝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 이제 생명력이 막
올라오고 싹들이 막 트고 요런 시점에 산을 묘사하고 있어. 두어 송이 송이 반복하고 있고 다시 원상복귀 했구나 서준이. 이제 다시 15분씩 늦기로. 자 두어 송이 더 하는데 아마 이 영상에서 내년에 이 영상을 보게 될 학생들은 제일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서준일 것 같아. 그치? 보자. 항상 늦어가지고. 또 이런 일관성도 대단한 거야. 잔소리를 들어도 그냥, 나는 그냥 항상 15분 정도 더 자겠다라는 이, 뚝심. 자, 보자. 송이가 피고 있어. 그러니까 넓은 산에 이제 꽃이 올망졸망 이게 큰 산에 꽃이 이제 여기 한두 송이 여기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이거를 동양적으로는 여백의 미라고도 불러. 꽃으로 장면을 꽉 채우지 않고 꽃이 조금 있는 거. 미도 가지고 있다.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계절적 배경 드러나 있고 겨울에서 봄으로 흐르다. 물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직접 보이네.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피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는 것. 조금 더 큰 움직임을 주고 있어 장면에. 지규법이고 옥 같은 물에 맑은 물에 1년은 구강산이 중심이고 2년은 산도화가 중심이고 3년은 흐르는 계곡물이 중심이야. 어떠니? 조금 멀리서 점점 클로즈업 해가는 느낌이 드니? 점점 가까운 장면으로 더 이제 초점까지 맞추네.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슴이 중심이네. 우리 사슴이라고 하면 되게 순수하고 순박하고 이쁘고 귀엽고 이런 느낌을 나타내지 항상. 그래서 순수하고 고결하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체를 나타내고 있다. 발을 씻는다. 아무 없이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 자, 몇 가지만 좀 질문해 볼게. 여기 화자가 이 시의 내부에 있니? 시의 바깥에 있니? 이 시의 바깥에서 지금 장면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시에 직접 드러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전경을 바라보고 있어. 이 시를 바라보면 머릿속에 그림 그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 이 작가가, 그치? 요런 기법을 우리가 회화적 기법이라고 그래.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표현하듯이 나타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어. 작품 밖에 화자가 있고 이런 걸 회화적 기법이라고 한다. 알겠지? 요거 잘 정리해두고 종종 나오는데 회화적 기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봐도 슛 이렇게 슛. 그래서 슛의 음원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장면을 쭉 따라가다 보면 원경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거에서 점점 클로즈업 해간다 그랬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원경 멀리서 봤을 때의 이미지는 조금 더 정적인 이미지고 좀 멈춰있는 듯한 그림 그 자체라고 본다면, 근경으로 갈수록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보이고 꽃도 좀 펴있고 물도 좀 흐르고 사슴도 움직이고 동적으로 움직이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멈춤 속에 움직임이 있다. 정중동이라고도 하지. 굉장히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시에 잘 담아내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자.